주행하면서의 급 가속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오, 오 손잡이 어딨어? 오. 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첫 순수 전기차 C40 시승회를 왔습니다. 저도 드디어 이 CMA 플랫폼을 타볼 기회가 생겼네요. 이 C40의 최대 장점은 빠른 인도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초기 물량이 완판되어서 비록 조금 출고되기가 길어졌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반도체 대란에서 다른 차량들에 비해 출고되기가 길지 않다는 점이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C40의 실구매가는 5천만 원 후반입니다. 이는 경쟁 차종 대비 가격대가 막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그래도 해외보다 500만 원에서 크게는 900만 원까지 저렴하게 출시가 됐다는 점, 또 경쟁 차종 대비 옵션 추가 없이 단일화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C40은 주행거리가 약 356km입니다. 이는 경쟁 차종 대비 조금 짧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다른 브랜드들은 이 5,500만 원 이 보조금을 맞추기 위해서 깡통차를 만든 반면에 이 볼보의 C40은 ADAS 등등 안전 편의사양 장치를 기본화하였기 때문에 이 배터리 효율성이 조금 낮다고 봅니다. C40은 준중형 SUV지만 중형 SUV만큼 큰 78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데요. 그 이유는 공차 중량, 즉 무게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 배터리 효율성을 포기해서라도 안전 편의 옵션들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를 고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성비로 선택을 하신다면 이런 듀얼 모터 말고 싱글 모터가 탑재가 된 아이오닉 5나 EV6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주행 가는 거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효율성의 끝판왕 테슬라 모델 Y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은 8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 C40은 어떤 포지셔닝이냐? 옵션 추가 없이 단일화되어 있어서 고르기가 쉽고 또 적당한 주행 가는 거리와 적당한 가격대, 이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볼보의 첫 전기차다 보니까 AS에 미흡할 수 있으니 구매에 있어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짠! C40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일단 전기차인 만큼 정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C40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1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풍절음도 조금 들리는 수준이고요. 특히나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약간 시끄럽죠. 우들투들하고 진동 소음도 꽤 심해요. 요거는 20인치의 큰 휠과 또 이제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서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터 소음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밟았을 때에만 조금 휘잉 소리가 나는 정도인데 전기차 중에서는 특히 GV60과 뭐 모델 Y 이런 거와 비교 시에 조금은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별 3개를 색칠할게요. 자, 드디어 풀악셀 타임입니다. 이 C40에는 스포츠 모드는 없지만 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얍! 우와! 즉각 토크를 보여줘! 오! 오! 이 가속 성능은 되게 좋은데 이거? 오, 거의 이게 준중형이지만 거의 중형차만큼 굉장히 파워가 좋고 지금 엑셀 안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력 주행이 미쳤어요. 공짜 주행의 시간이 많아지는 전기차네요. 어머, 이거 전비가 아주 계속 오르네요. C40은 제로백이 무려 4.7초대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408마력의 67.4토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만 보았을 때 정말 잘 달리는 브랜드인 이 포르쉐의 웬만한 차들보다도 더 잘 달리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밟아봤을 때에도 이 속도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밀어주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이 볼보 자동차는 전륜 기반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차량들인데 뭔가 이게 4륜이고 조금 더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더 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전의 재미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감까지 추가가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경쟁 차종인 GB60 퍼포먼스와 비교 시에는 마력 차이는 조금 납니다. 이 GB60이 조금 더 마력이 높기는 한데 GB60은 딱 쏠 때 탁 쏘고 쭉 가는 느낌이라면은 C40은 팍 쏜 다음에 거기서 유지되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GB60은 약간 탄산 이런 느낌이라면은 C40은 좀 은은한 과일 주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드라이브 모드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전기차 그러면 즉각 토크가 가장 장점인데 스포츠 모드가 없다는 것은 이 C40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드라이브 모드 주행 없이도 스포티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보아도 잡아주는 힘이 되게 강력한데 또 이제 회생제동이 지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보통의 전기차들을 비선호하시는 분들은 일명 말타기 현상이라고 이런 회생제동 막 맞다리 갓다리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피칭 현상인데 사람한테 피칭 현상이 오게 되면은 멀미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차감 손실도 있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원페달 드라이빙을 안 했을 때의 제동력은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말타기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 탄 것 같다. 특히 이제 고성능차 이런 거 탔다는 느낌이 듭니다. C40은 퓨어 스포츠카가 추구하는 50대 50과 근접한 52대 48의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볼보차 자체가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베이스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이 전륜에서 발생되는 힘이 조금은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밸런스가 굉장히 좀 스포티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뭐 S60, S90을 비롯해서 V 시리즈까지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에도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해진, 좀 영해지고 어려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원페달 드라이빙을 켰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키면은 지금 엑셀 밟고 있거든요. 여기서 떼볼게요. 이렇게 떼게 되면은 오 회생제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떼볼게요. 지금 누르고 있다가 이렇게 뗐을 때 오 이 원페달 드라이빙은 아무래도 이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회생제동을 강력하게 개입하다 보니까 약간의 말타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 피칭 현상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브랜드 뭐 테슬라나 아니면은 뭐 GB60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피칭 현상이 조금은 덜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일상 주행 영역 35km에서 40km 사이에서 가장 극대화되기 때문에 지금 저 고속 주행하고 있거든요. 고속 주행할 때에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막히는 구간 그런 데서는 이 원페달 드라이빙 요거를 켜고 가시는 게 이 배터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C40의 퍼포먼스, 운동 성능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롤링이 없고 중심점을 잘 잡아주면서 운전자가 되게 편안합니다. 의외로 스포티한 성능을 가지고 있네요. 다시 한번 차선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선 변경을 해보아도 이 횡운동 시에 무게중심이 굉장히 이 아래쪽에 잘 잡혀 있습니다. C40은 이 볼보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CMA 플랫폼을 변형해서 만든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MA 플랫폼이 내연기관으로 시작해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전기차까지 다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무게중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그냥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ACC를 사용을 해봐야죠. 사용성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좌측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요. 이 거리 조절,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되고 차선 보조 유지 그리고 핸들 보조 유지까지 같이 됩니다. 이 가감속 되는 느낌도 되게 부드러워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처럼 또 지금처럼 이렇게 직진 시에도 중심점을 잘 잡아서 가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들과 다르게 이 스티어링 휠을 손을 안 잡고 있으면은 이 손을 잡아라 요
경고등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이 C40에는 국내에서 찾기 힘든 컨티넨탈 에코 컨택트 6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출고를 인수를 받았을 때 이 전용 타이어를 안 쓰고 바로 이렇게 타이어를 바꿔서 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해외 사례를 보면요. 근데 실제로 이 컨티넨탈 에코 컨택트 6 타이어가 좀 이 구름 저항 개수가 좋고 이 마찰 개수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좀 이질감이 듭니다. 일반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해서. 대신 그만큼 배터리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이 주행 가는 거리를 위한다면은 이 타이어를 쓰는 게 맞고, 나는 좀 그래도 편안하게 다니고 싶다, 승차감도 좀 나긋나긋하고 약간 좀 안정적인 그런 코너링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 잘 없는 타이어 브랜드다 보니까 이거를 되팔게 된다면은 약간 좀 재테크 느낌으로 탑테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C40의 내장재가 저렴해 보인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도 뭐 S60, S90, V라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 고급스럽고 우아하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옅어진 것 같기는 해요. 품질이 낮다는 거는 내장재가 저렴하다는 거고, 타면 탈수록 잡소리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짠! 이번에는 2열입니다. 마침 바로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방지턱을 넘으면은 2열의 승차감은? 일단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승차감이 조금 탄탄하고, 또 2열 승차감이 막 엄청나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못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좀 승차감 좋은 차들, 막 G90, 뭐 GB70 이런 차들을 타다가 이 준준형이죠, 이제 C 세그먼트를 타니까 아무래도 이 급 차이 때문인지 조금 더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이 C40이 준준형이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이 넓게 나온 편인 만큼 패밀리카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2열의 승차감이 어떠냐, 일반 이런 도로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균 수준이고요. 근데 방금처럼 방지턱 이런 요철들을 넘게 되면은 좀 승차감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차선 변경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횡운 동시에, 이 횡운 동시에 2열에서는 조금 롤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로로 쏠리는 그런 피칭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차선을 바꿨는데 이게 1열에서는 조금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2열에서는 뭐라 그럴까, 좀 테슬라를 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테슬라 차량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이 2열의 안전성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C40도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처럼 굉장히 이런 전기차스러움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지금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 이 2열에서의 2열은 좀 많이 쏠리네요. 제가 지금 되게 많이 쏠렸죠. 이거 오버한 거 아니고 좀 이게 2열에서는 많이 쏠리네요. 한 번 더 브레이크를 밟아봐도 우와 2열에서는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족족 쏠리는 게 굉장히 심해요. 와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을 때에는 좀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더 크고, 급하게 밟았을 때에는 안전벨트가 이렇게 팍 잡아주면서 진짜 약간 명치를 누가 때린 것처럼 약간 아픕니다. 이 2열에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을 태우신다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를 좀 살살 밟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열에서의 급 가속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오, 손잡이 어딨어? 오, 되게 뭐라 그래, 약간 놀이기구를 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최근에 탔던 차량 중에서 테슬라 모델 3가 있는데요. 테슬라 같아요. 테슬라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한 번 더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가속을 해봤을 때 2열에서의 이 뒤에서 쏠리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와우! 이게 시트가 조금 더 폭신폭신했다면은 이 시트 뒤로 이렇게 콱 안겨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폭 이렇게
이렇게 감싸는 느낌, 그런 느낌이 컸을 텐데 시트가 약간 조금 딱딱하거든요. 시트가 살짝 딱딱해서 그런지 그 감싸주는 맛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뒤로 이렇게 쏠리는 맛은 정말 좋네요. 그래서 앞에서 조그만 스포티한 주행을 해도 뒤에서는 약간 지금 내가 람보르기니를 탄 건가 그런 착각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볼보의 C40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와.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신다면 이 C40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이 C40이 C 세그먼트 준준형 SUV이기 때문에 이 볼보 측에서는 좀 약간 뭐 아트 디렉터나 아니면 예술 하시는 분들, 이런 자신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준준형 세그먼트를 많이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운전석에 일렬에 조금 더 집중이 된 차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써도 되긴 하지만 베스트는 혼자 아니면 둘이 타고 다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볼보 전기차 중에서 패밀리카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마 60 그리고 나중에는 90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이제 중형 아니면 준대형급으로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이 뒷자리 승객을 좀 편안하게 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2열은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각도가 약간 좀 많이 서 있거든요. 요거는 뭐 충돌 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 다 고려한 각도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평소에 타고 다닐 때는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약간 누워져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차들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탔었던 전기차들도 좀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많이 지원이 되는 것에 비해 이 C40은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살짝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암레스트가 있고 또 이게 폭이 넓어서 또 나름 이렇게 팔을 걸쳐두기가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컵홀더의 마감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서 약간 고급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준준형급의 고급스러움을 바란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근데 이런 재질감에 있어서는 이 C40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천연 가죽이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 암레스트 보면은 이거 가죽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가죽은 맞습니다. 근데 비건 레더입니다. 요즘 친환경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비건 레더를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볼보의 C40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비건 레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알러지 프리 소재가 적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도어 트림도 보게 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펠트? 부직포보다 조금 더 고급 소재인 부들부들한 펠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아이들은 좀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차 샀을 때 이런 알러지 날 일도 없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사람을 생각한 것 같지만 뒷자리 승차감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서 살짝은 아쉽네요. 그만큼 이 2열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대신 여기 이 센터 앞쪽에 공조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열선, 그리고 여기는 C타입의 충전 포트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C40이 원가 절감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가 무려 터치식입니다. 아니 중형 SUV도 안 들어가는 이게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방금 또 방직턱 넘었는데 승차감이 좋진 않아요. 되게 요철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요거는 만약에 뒷자리 리클라이닝에서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이런 전기차들은 토크감이 지나다 보니까 급가속 급출발을 했을 때 뒤로 많이 쏠립니다. 앞으로 많이 쏠리고, 그럴 때 이 짐이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안전 고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물망을 설치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적재물을 보호를 해주는 이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C40 시승을 마무리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은 승차감, 그리고 파워풀한 주행성, 그리고 정숙성까지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시승을 약 100km 정도 했고요. 풀악세도 받고 공조 시스템도 다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약 20%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C40은 차 자체의 매력 말고도 또 다른 메리트가 있습니다.
T맵을 포함해서 스타벅스와 협업하여 전용 볼보 충전소를 짓는다고 하고요. 또 무선 충전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메이커의 전기차 대비 이 볼보의 전기차를 타게 된다면은 이 충전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